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작년 11월百度 3분기 실적 공시 이후 창업자이자 회장인 리앤홍은 실적 관련 사내 전체 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以归零的二次创业心态为未来去战斗. 원점에서 재창업하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 올해 1월 11일百度가 지리 자동차와 협력해 스마트 전기차 제조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다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百度주가가 작년 12월부터 급등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百度와 지리 자동차가 서로를 선택한 이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百度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2020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한 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2,522.5만 대, 2,531.1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2%, 1.9% 감소했습니다.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136.6만 대, 136.7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7.5%, 10.9%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중 순수 전기차의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110.5만 대, 111.5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5.4%, 11.6%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카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26만 대, 25.1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18.5%, 8.4% 증가했으며, 수소차의 생산 판매량은 각각 1000대로 전년 대비 각각 57.5%, 56.8%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상해 공장 모델 3의 2020년 판매량이 13만 4,500여 대로 아까 그 136.7만 대의 약 10%가 되죠. 니오의 중문명은 웨이라이. 니오의 작년 판매량은 43,728대, 리오토는 32,624대, 샤오펑은 27,041대고요. 테슬라 상해 공장의 2021년 생산량에 대해 현지 추측성 기사에는 모델 3의 생산량 목표치가 한 30만 대, 모델 Y가 25만 대 정도라고 나오는데, 회사 측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중국 시장 외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 중국 공신부는, 참고로 공신부는 중국 정부 산하, 공업과 정보화부의 약칭인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공신부는 작년 12월 중순에 2021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1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고요. 전국 공상련 자동차 판매상회 상무회장 겸 신에너지 자동차 전문위원회 회장은 200만 대로 예상했고, 중신증권은 210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한 2천만 대 좀 넘고 전기차가 200만 대 정도 팔린다면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한 8%가 되겠죠. 작년 10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중국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약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2020년 5%대, 2021년 8%대 이렇게 쭉 가면 2025년까지 되면 실현 가능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중국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못 버티고 이미 퇴출된 기업도 나오는데요. 이제 2021년은 성장과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백열화된 상황으로 가겠죠. 지금부터百度의 주가가 왜 작년 12월부터 급등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百度의 주가 흐름을 좀 길게 쭉 보시면 여기 밑에 노란색이 연도인데요. 2008년, 9년, 10년, 11, 12, 13, 18, 19, 20, 21년 보시면 2009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기복이 몇 번 있었지만 계속 쭉 오르면서 2018년 5월에 고점인 284.22달러를 찍었는데요. 즉 2009년부터 2018년 5월 고점까지 주가가
13달러에서 284달러까지 20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2020년 3월까지 계속 추락하다가 드디어 2020년 5월부터 조금씩 상승하면서 2020년 한 해 71% 올랐습니다. 2020년 한 해 71% 올랐지만 좀 자세히 보면 실은 12월 한 달 만에 55%가 오른 거죠. 12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올랐는데 1월 15일 종가 기준 연초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바이두는 아시다시피 과거 PC 기반의 인터넷 시대는 baidu.com이라는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잘 나갔지만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알리바바,腾讯, 징동,腾讯은 텐센트의 중문명이에요.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이런 기업들이 한창 고성장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고 있을 때 바이두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컸고요. 거기다 2017년 7월 바이두가 All in AI라는 전략을 내세운 후 계획했던 상업적인 성과를 딱히 얻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바이두의 주가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한 50%대 하락하면서 인터넷 잘 나가는 종목 1군 진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돼버렸죠. 2020년은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의 실적이 둔화됐고 바이두 회장인 리앤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온라인 컨텐츠 기업인 아이지이가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바이두의 클라우드 사업은 타사 대비 아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테슬라, 니오, 리오터, 샤오펑 등 전기차주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했잖아요. 연간 주가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가 743%, 니오가 1112%, 리샹이 75%, 샤오펑이 101%.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12월부터 중국 현지 기사에 바이두가 몇몇 중국 본토 자동차 기업과 합작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잠재적 후보에는 지리 자동차, 광주 자동차 그룹, 제일 자동차 그룹 등이 들어있다. 근데 아직 협의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또 바이두는 지리 자동차와 합작사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12월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사가 몇 번 나오니까 주가가 1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한 달 55% 상승했고 올해 1월엔 15일 종가 기준 10% 상승하면서 2018년 고점으로 점점 다가가는 양상이죠. 글로벌 증권사인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 12월 9일에 바이두의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번 주는 또 JP 모건이 목표 주가를 2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이두에 이어서 지리 자동차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0년에 지리 자동차가 볼보사를 인수했는데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계속 주가가 횡보하다가 드디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요 시점이 뭐냐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 붐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 전에는 세단이 좀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2015년 이후에 2016년 요때부터 중국 현지의 SUV 붐이 확 형성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지리 자동차의 중저가 SUV가 잘 팔렸고 매출은 2014년에 마이너스 성장해서 2015년 플러스 30%대 성장으로 전환됐고 2016년, 17년 2년 연속 매출이 70%대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리 자동차가 볼보사와 공동 개발 중인 첫 모델인 링크앤코라는 모델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요즘 있었고요. 2017년 11월에 드디어 링크라는 SUV를 출시했는데 주가도 딱 2017년 말까지 올랐죠. 그 후엔 2018년부터 19년까지 쭉 하락했는데 실적이 과거의 고성장에서 2018년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즉 성장은 성장인데 그 YOY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2019년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2020년 상반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다 다른 자동차 업계 자체가 부진했고요. 드디어 2020년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현지 생산과 경제 활동의 회복,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서 잇따라 지원 정책을 내세웠고, 또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세 면제 연장 등 정책도 나오고 해서 중국 자동차주들이 대부분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2020년 한 해 지리 자동차는 77% 상승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12월 한 달에 22% 상승했고, 올해 1월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17% 상승했는데, 바이두와의 협력 기대감도 있었지만 작년 9월 자체 개발한 순수 전기차 전용 SEA라는 걸 발표했는데, SEA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1월 13일 폭스콘과의 합작사 설립 소식도 나왔잖아요. 참고로 지리는 중국어 발음인데 한자 지는 길할 길, 리는 1월 리라서 지리 자동차는 중국어 발음식으로 번역한 거고, 한자를 번역하면 길리 자동차로 번역해도 되죠. 그리고 니오의 중문명은未来, 니오 未来, 리오토의 중문명은 리샹, 샤오펑의 중문명은 샤오펑.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리, 길리, 未来, 니오, 리샹, 리오토, 샤오펑은 그냥 샤오펑.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의 주가는 이렇고, 그럼 지금부터 바이두가 왜 지리 자동차를 선택했는지, 지리 자동차는 또 왜 바이두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에 들어갈 텐데, 우선 올해 1월 11일 양사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대충 느낌은 오실 것 같은데, 좌측이 지리 자동차 발표문이고 우측이 바이두 발표문인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제가 일단 쭉 직역해 드릴게요. 먼저 바이두 발표문입니다. 2021년 1월 11일 바이두는 글로벌 선두 인공지능 플랫폼형 기업으로서 스마트 전기차 기업을 설립해 자동차 제조사의 신분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것을 공식 선포한다. 지리 홀딩스 그룹은 새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신설한 바이두 자동차 회사는 승용차 시장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완벽한 스마트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이두 자동차는 스마트 자동차의 설계, 연구, 개발, 생산,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전체 밸류체인에 초점을 두고 바이두의 강대한 인공지능, 인터넷 과학기술 DNA를 본받고 어폴로의 앞선 자율주행 능력을 이용해 자동차 스마트화 분야에서의 8년간의 경험과 우위를 발휘해 스마트 자동차의 제품 형태를 재구축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변혁자가 될 것이다. 바이두 자동차 회사는 모기업 체계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며 자주 경영을 유지한다. 동시에 바이두는 인공지능, 어폴로 자율주행, 샤오두 OS, 바이두 지도 등 핵심 기술을 자동차 기업에 전면 응용해 신속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바이두 자동차 회사는 중국에서 앞선 자동차 기업인 지리를 파트너로 선택했고, 지리 홀딩스 그룹은 신설 합작사의 전략적 파트너로 출자한다. 다음 단계에 있어서 양측은 지리가 최신 연구 개발한 글로벌에서 앞선 순수 전기차 아키텍처인 하오한 SEA 스마트 진화 체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스마트카 제조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스마트카를 함께 구축할 것이다. 바이두가 자동차 기업을 설립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최적의 실천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중요한 전략 배치이기도 하다. 바이두는 인공지능 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개방 협력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생태 협력 파트너와 손잡고 새로운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변혁 속에서 망망대해를 건너겠다. 이어서 지리 자동차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절강 지리 홀딩스 그룹은 바이두와 스마트 전기차 기업을 설립해 바이두의 전기차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을 선포한다. 이번 합작은 최신 연구 개발한 글로벌에서 앞선 순수 전기 아키텍처인 하오한 SEA 스마트 진화 체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다. SEA는 글로벌 스마트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에 기반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의 한계를 돌파해 하드웨어, 시스템,
생태층의 통합을 통해 무한으로 상호작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 시스템의 구축에 힘써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개성화 서비스와 꾸준히 성장하는 모빌리티 라이프를 제공할 것이다. 지리 자동차는 SEA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개방할 것이다. 바이두는 강대한 인공지능, 인터넷 과학기술 DNA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스마트화 분야에서 축적한 8년간의 경험과 우위를 발휘할 것이며 인공지능, 어폴로 자율주행, 小度 OS, 바이두 지도 등 핵심 기술을 합작사에 전면 응용해 신속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스마트 전기차 발전의 최전방에 있다. 창업 35년 이래 지리홀딩스 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스마트 전기 모빌리티 과학기술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신에너지 과학기술, 차량 인터넷, 자율주행,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공유교통, 차량용 칩, 저궤도 위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능력 향상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사들과 개방 협력해 미래의 스마트 입체 모빌리티 생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번 합작은 지리와 바이두의 재차적인 협력이며 과거의 양사는 스마트 상호 연결, 자율주행, 스마트홈,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합작을 한 바 있다.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요약하자면 첫째는 바이두가 주도자, 총책임자고 특히 바이두의 인공지능, 어폴로 자율주행, 小度 OS, 바이두 지도 등 핵심 기술을 이번 합작사에 전면적으로 응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차 제조에 있어서는 지리 자동차가 새로 개발한 순수 전기차 아키텍처인 SEA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과거의 두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가 좀 있다. 지금까지 어폴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SEA라는 명칭이 계속 나오는데 과거에도 협력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현지 언론에서 지리 자동차 부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럼 지리 자동차는 바이두에 그냥 OEM을 제공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리 자동차 부사장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바이두를 위해 OEM을 제공한다고 이해해도 된다. 하지만 이 OEM은 그냥 단순 제조가 아니고 저희 지리 자동차는 자체적인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능력, 테스트 능력 및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과 품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는데 이는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개념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는 왜 서로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바이두의 입장과 지리 자동차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이두 입장에서 보면 바이두는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경험은 없었죠.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는 비교적 일찍 시작했는데 2013년에 발표한 바이두 자동차 브레인 프로젝트든 2015년의 전자동 주행 기술이든 2017년의 자율주행 개방 플랫폼인 어폴로 그리고 2020년에 출시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어폴로 고 등등 이들의 핵심 로직은 모두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 개방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폴로라는 자율주행 기술인데 바이두가 2017년에 All-in AI 전략을 선언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을 중점 사업으로 두기로 했어요. 2017년 3월에 스마트 주행 사업 그룹이라는 부서를 필두로 해서 그 상업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했는데 특히 어폴로는 지금까지 이미 5.5세대까지 업그레이드 됐고 회장인 리앤홍이 공식 석상에서도 자주 홍보하는 사업이었어요. 2017년 어폴로 출시 이후 지금 97개 나라에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210개의 협력사가 있고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500대, 2,900개의 특허, 테스트 주행거리 700만 킬로미터, 200장에 가까운 테스트 라이선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이두의 이 어폴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질적으로 대규모적인 상용화를 시켜서 자동차 산업에 뿌리를 내리려면 결국은 자동차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비록 어폴로가 이미 이름 될 만한 70여 개 자동차 메이커의 600개 이상의 모델과의 협력에 응용되긴 했지만 작년 12월 바이두의 어떤 임원이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 분야에서 바이두는 이미 7년을 했는데 아직 돈은 못 벌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이 연구 개발할 때 바이두의 어폴로 기술을 뭐 협력하거나 응용하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제조업이란 게 찍어내듯이 차 한 대 생산하면 어퍼로 한번 들어가야지 실제로 많은 양산차에 대규모적으로 탑재가 돼야 그 상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바이두 입장에선 답답한 거죠. 현지 기사에 의하면 옛날에 바이두가 니오의 대주주로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현지 기사에서 나온 건데 확실히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나 본인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 기사에 의하면 옛날에 바이두가 니오의 대주주로 들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바이두 측의 조건이 어폴로 자율주행 등 기술을 니오 전기차에 탑재하는 거고 근데 니오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리비는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원해서 양쪽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점을 못 찾았고 그 후에 샤오펑 자동차, 리샹 자동차가 한창 자금이 필요할 때 두 명이 바이두 회장한테 가서 투자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당시 바이두가 투자를 안 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이두가 내건 조건은 뭐 샤오펑이든 리샹이든 자체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바이두의 어폴로를 써야 한다. 근데 이건 또 샤오펑이든 리샹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바이두는 당시 샤오펑, 리샹의 지분 투자할 기회를 잃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엔 니오, 샤오펑, 리샹 그리고 웨이마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웨이마는 영문명이 웰터메스터 이 4개 기업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웨이마, 웰터메스터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2017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두가 그 몇 개 전기차 신세력들이 상장하기 전에 지분 투자를 확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테슬라의 NOA, 샤오펑의 NGP, 니오의 NOP 등은 다 이미 상용화되는데 테슬라는 NOA,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NOA를 상용화시켜서 그걸 적극 홍보하죠. 테슬라 차 한 대 팔리면 그 오토파일럿이 한번 팔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들어 샤오펑 자동차와 니오는 잇따라 신모델의 레이더와 하이스피드 컴퓨팅 플랫폼을 탑재했어요. 예를 들어 니오가 1월 9일 발표한 ET7의 경우 회장인 리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이두의 로보택시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든 니오든 리샹이든 샤오펑이든 자체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해 사람, 도로, 공간 등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자기 손에 꽉 잡고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이것들이 다 중요한 상업적인 자원, 다 돈이 돼줄 거죠. 이렇게 바이두의 어폴로 자동차 상용화 작업은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천둥은 크지만 빗방울은 작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건 바이두가 어폴로를 대규모로 상용화해주는 돈이 돼주게 해주는 그런 적합한 자동차 메이커 파트너를 못 찾았기 때문인데 즉 바이두 입장에서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폴로를 대규모로 써줘야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자동차 메이커의 어폴로를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계속 어려우니까 바이두 입장에서는 애타겠죠.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드디어 바이두에서 그럼 아예 내가 직접 나서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가 고생해서 어렵게 개발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런 일련의 솔루션들을 내가 만든 자동차에 쓰자. 이런 대안이 나온 거겠죠. 근데 자동차 제조라는 게 막대한 자산, 다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서 바이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자동차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두는 믿음직한 역사가 좀 되는 자동차 메이커를 파트너로 손잡아서 같이 진행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바이두의 이번 스마트 전기차 제조업 진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리앤홍 회장이 사내 전체 메일에서 원점에서 재창업하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 것도 지리 자동차와 협력해 자동차 제조업에 진출하는 걸 두고 한 말이겠죠. 이번엔 시각을 좀 바꿔서 볼까요?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 기업들은 전기차 쪽에 어떤 방식으로 진입했을까요?
텐센트는 아시다시피 니오가 초기 창업할 때부터 대주주로 들어갔고 지금은 지분율이 14.34%로 최대 주주고 알리바바는 샤오펑의 2대 주주로 지분율이 13.3%. 알리바바가 또 뭘 했냐면 작년 11월에 알리바바가 상해 자동차 그룹과 협력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프로젝트인 쯔지 자동차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바로 12월에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지분 구조는 상해 자동차가 54%, 상해 짱지양 하이테크 산업단지 자본이 18%, 알리바바가 18%. 그리고 바로 2021년 1월 13일에 첫 스마트 전기차 모델인 IM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은 작년 12월인데 그 전부터 얼마나 오랜 기가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모델은 며칠 전에 이미 발표했지만 실제 판매 개시는 올 연말이고 고객 인도는 내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화웨이는 하드웨어의 강점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2018년에 장안자동차와 니오가 합작사인 장안니오 자동차를 설립했는데 당시 지분 구조는 양측이 50%씩이었어요. 장안니오 자동차의 회장은 니오의 리빈 회장이 담당했고 부회장 겸 CEO는 장안자동차 쪽 임원이 담당했어요. 하지만 설립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실질적인 진전이나 어떤 소식은 딱히 안 나왔어요. 그 시기에 사실 리빈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니오에 완전 다 쏟아부었겠죠. 그러다가 2020년 6월에 리빈이 장안니오 자동차 회장직을 사임했고 거기다 부회장도 자리에 물러났어요. 그 후엔 니오가 바로 장안니오 합작사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왔고 장안자동차가 장안니오 자동차 지분의 95.38%를 인수했어요. 얼마 안 돼서 2020년 11월 장안자동차는 화웨이 CATL과 협력해서 스마트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첫 모델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약 당시 니오의 리빈 회장이 시간과 에너지를 니오와 장안니오 이 두 개로 분산해서 했다면 과연 니오의 오늘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화웨이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화웨이는 주요 사업이 통신 장비, 스마트폰이잖아요. 자동차 분야에 대한 화웨이의 전략을 보면 좀 다른데 소비자 사업 본부 내에 자동차 솔루션 부가 있고 화웨이는 자동차 솔루션 부의 역할에 대해 2019년 4월 상해 모터쇼에서 당시 화웨이 순환 회장인 슈즈쥐는 자동차 산업과 ICT 산업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화웨이의 차량 인터넷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화웨이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화웨이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 화웨이가 할 일은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에 초점을 둠으로써 자동차 제조사들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명시한 바 있고 거기에 맞춰서 첫 차량용 5G 모듈을 공개했죠. 2020년 11월 화웨이 창업자이자 회장인 렌정페이는 사내 공고문을 하나 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향후 혹시 누가 또 자동차 제조하겠다고 건의한다면 화웨이에 지장 준다고 내가 간주하고 직무 이동이나 또는 퇴사 처리할 수 있다고 딱 잘라서 말했고 이 문건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해요. 즉 화웨이는 하드웨어 쪽에 강하니까 자동차와 접목할 때도 하드웨어인 5G 모듈이나 이런 쪽으로 하겠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문득 생각나는 게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비상장사잖아요. 그 렌정페이 회장이 2014년에 했던 말이 생각나요. 자본시장의 본질은 탐욕이므로 절대 상장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웨이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업계에서 경쟁사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화웨이는 모든 투자를 다 자사보유 자금 즉 현금으로 하는데 채권 발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끔 하곤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화웨이든 이미 방식은 다르지만 전기차 분야에 들어갔죠 이미. 바이두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 중국 본토 자동차 대기업인 상해자동차, 장안자동차는 또 타사가 이미 선점해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두는 지리 자동차를 바이두와 지리는 과거에 자율주행 쪽에서 협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2019년 7월 바이두의 AI 포럼에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당시 MOU 내용은 지리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바이두의 어폴로와 협력하겠다는 건데, 즉 지리 전기차에 바이두의 어폴로 플랫폼을 탑재한다는 거예요. 이는 바이두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당시 중국 현지 언론들은 그 기사들이 어떤 뉘앙스라면, 드디어 지리 자동차 회장님을 기다려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리 자동차 회장님이 오셨다. 지리 자동차 회장의 강림은 바이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다. 이런 느낌의 기사가 많았어요. 그 당시 바이두의 리앤홍 회장 마음속에 차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리 자동차가 자사 전기차에 바이두의 자율주행 어폴로를 많이 써준다는 거죠. 바이두는 기본적인 어폴로 외에 그동안 스마트 주행 관련 기술의 상업화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는데, 몇 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차량 OS에 있어서는 창자 도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창은 차내 공간 캐빈, 짜는 운전 주행, 도는 그림 지도, 윤은 클라우드. 창자 도윤 프로젝트의 그 스마트 캐빈 분야에서 바이두는 70여 개 자동차 제조사의 600여 개 모델과 협력해서 그 비포 마켓에서 xiaodu라는 명칭의 OS를 100만 대 탑재한 바 있었는데, 참고로 자동차 용어 중 그 before market 그리고 after marke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before market은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 차량용 오디오, 에어백,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시장이고, after market은 차를 판매한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형성된 시장인데, 뭐 정비나 액세서리 용품, 뭐 텔레매틱스, 중고차 매매 등이 포함되죠. 스마트 캐빈 분야에서 70여 개 자동차 제조사의 600여 개 모델과 협력을 해서 비포 마켓에서 xiaodu OS를 100만 대 탑재한 바 있었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바이두는 순수 시각 자율주행 기술인 어폴로 라이프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솔루션인 ANP를 출시했고, 또 스마트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클라우드, 자동차 AI 및 세이프 브레인 등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그 어폴로를 기반으로 해서 어폴로 고라는 자율주행 택시 프로젝트도 했는데, 2020년 4월에 호난성 장사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그 로보택시 시승 행사를 우선 진행했고, 8월에는 허베이성 창저시, 10월에는 베이징에서 진행해서 총 21만 명 이상이 그 시승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 외에 또 ACE 프로젝트라는 것도 했는데, A는 자율주행, C는 Connected Road, 차로 협동, E는 Efficient Mobility, 효율적 이동이죠. 그 외에 바이두는 Car Life Plus라는 차량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애플의 CarPlay와 비교하면 보다 개방적이고 중국 현지화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두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것저것 개발해서 그 중에 일부를 상업화를 시켰는데, 정작 가장 핵심인 어폴로 이 자율주행 쪽은 대규모적인 상업화가 아직 안 되고 많이 더뎠다는 거죠. 바이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지리 자동차 입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리 자동차는 순수 중국 본토 기업이고 2020년 한 해 132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미 4년 연속 본토 브랜드 승용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어요. 판매량이 많은 것은 중저가차가 많은 것도 컸어요. 지리 자동차는 중저가차가 가장 큰 강점이죠. 지리 자동차는 10년 전인 2010년에 볼보사를 인수한 후 2017년 11월에 링크&코 라는 브랜드로 첫 공동개발 모델인 SUV를 출시한 후부터 중고가까지 이제 점점 커버하는 거죠. 이렇게 저가, 중간, 고가까지 다양화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테슬라, 니오, 리샹, 샤오펑 등 신세력, 그리고 BYD 등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전통차 기업에서 스마트 전기차로 변환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죠. 스마트 전기차를 만들려면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야 되고, 차 제조라는 하드웨어 쪽,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리 자동차는 차 제조만 했지 그동안 자율주행이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리 자동차가 뭘 했냐면 2016년에 여기 ECARX 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빅데이터, 칩,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 관련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자체 개발한 GKUI라는 차량 인터넷 시스템이 업계에서 빨리 성장해서 환영을 받았지만 여전히 각종 단점이 존재해서 뭔가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볼보사를 인수해서 2017년 11월에 드디어 첫 공동개발 모델을 출시한 후 그 후에도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어서 지리 자동차의 그 창업자이자 회장인 리슈프가 여러 공식 석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내가 약한 분야, 내가 못하는 분야는 잘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잘하는 기업과 협력해서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약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이런 분야는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두랑 협력하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19년 7월에 MOU가 있었어요. 지리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바이두의 어폴로와 협력하겠다. 그 지리 전기차에 바이두의 어폴로 플랫폼을 탑재한다는 거예요. 지리 자동차의 2020년 자동차 전체 판매량이 132만 대, 그중 전기차가 6.8만 대니까 비중이 한 5.1%죠. 제조에 있어서 지리 자동차는 이미 전기차를 좀 생산 판매하고 있었지만 전기차 쪽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4년 동안 180억 yuan 이상 투자 개발해서 180억에 곱하기 170이면 한화예요. 4년 동안 180억 yuan 이상 투자 개발해서 드디어 2020년 9월에 순수 전기차 전용 SEA라는 걸 발표했어요. SEA. 여기서 SEA는 S는 sustainable, E는 experience, A는 architecture의 약칭인데 향후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지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바로 이 SEA예요. 우선 홈페이지에 나오는 1분 20초짜리 SEA 홍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즉 순수 전기차 제조 전용 시스템 설계인데요. 세단이든 SUV든 MPV든 픽업 트럭이든 모든 차종의 구성 요소와 관계, A부터 E까지의 모든 사이즈를 구성하는 시스템, 이런 구도의 집합, 시스템 설계를 말합니다. 공간, 배터리, 전기기계, 전자제어, 스마트 자율주행, 안전, 성능 등 6대 분야에서 전통 내연차의 제약을 타파해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차를 맞춤형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부터 지리 자동차는 이 SEA라는 이 시스템을 전적으로 활용해서 전기차를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SEA를 적용한 첫 순수 전기차가 바로 Zero Concept이라는 차인데 잠깐 35초짜리 홍보 영상을 볼게요.
앞서 양측의 발표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합작은 바이두가 주도자, 총책임자고 바이두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공지능, 어폴로 자율주행, 샤오두 OS, 바이두 지도 등 핵심 기술을 신설한 합작사에 전면적으로 응용한다는 거고 차 제조는 지리 자동차가 새로 개발한 순수 전기차 아키텍처인 SEA를 기반으로 만든다는 거죠. 발표문에서 방금 길게 말씀드린 그 상황까지 잘 생각해보면 더 급한 쪽은 어디일까요? 저희 생각은 바이두 쪽이겠죠. 바이두에게 있어서 지리 자동차라는 파트너는 필수 조건일 수 있겠지만 지리 자동차에게 있어서 바이두는 어쩌면 여러 선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꼭 바이두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두 회사가 같이 한다고 이미 했으니까. 지금까지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가 서로를 선택한 이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그럼 바이두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1월 11일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가 공식 선언을 한 후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기사나 리포트 등. 긍정적인 내용은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좀 냉정한 시각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바이두 자동차가 향후 직면하게 될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 2020년 기준 중국 전기차 전체 판매량 중 그 가격대나 급이나 그걸 안 따지고 그냥 순수 수량만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상해 자동차 그룹 계열이 32만 대로 23%를 차지했고 BYD가 13%, 그리고 테슬라, 니오, 리샹, 샤오펑 이 4개 회사 합계 시장 점유율이 17.4%, 그 외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바이두가 지분 투자로 들어간 그 웨이마, 웰트마스터는 2018년 9월부터 첫 인도를 시작했고 2020년 판매량은 22,495대로 시장 점유율 1.6%예요. 1월 11일 바이두 지리 양사가 바이두 자동차의 시장 포지셔닝, 가격대, 유통 채널, 양산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아마 테슬라, 니오, 리샹 그리고 1월 13일에 첫 모델을 출시한 쯔지汽车 등과 경쟁 상대가 될 텐데蔚来汽车 니오의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 설립했고 2018년 6월에 첫 모델인 ES8 인도 개시했고 2019년 6월 두 번째 모델인 ES6 인도를 개시했고 2020년 9월에 세 번째 모델인 EC6 인도 개시했어요. 또한 올해 1월 9일에 그 니오데이에서 자율주행 기술 탑재 첫 플래그십 세단인 ET7을 발표했잖아요. 요거는 2022년 1분기부터 인도할 예정이고 리샹 자동차, 리오토는 2015년 7월에 설립했고 2019년 12월 첫 모델인 원 인도를 개시했고요. 샤오펑 자동차는 2014년 설립, 2018년 12월에 첫 모델인 G3 인도 개시, 두 번째 모델인 P7은 2021년 올해 인도를 개시할 예정이에요. 세 번째 모델도 2021년 올해 인도 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바이두 입장에서 일단 불리한 점은 시차가 이미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거겠죠. 테슬라, 니오, 리샹, 샤오펑 등 이미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있는 이 전기차 업체들이 포위 속에서 어떻게 경쟁할지 선발주자가 꼭 승리하고 후발주자가 꼭 지는 건 아니고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이두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엔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제 선배 중에 지리 자동차에 다니시는 분이 한 명 있긴 있는데 근데 이번 합작 프로젝트 쪽 인력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제 위챗으로 그냥 던지는 식으로 바이두 자동차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말을 아끼고 싶어서 그런지 그냥 잘 되겠지 뭐 라고 답장이 왔어요. 중국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은 이미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이고 여하튼 바이두가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레드오션에 늦게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테슬라, 구글, 웨이모, 니오, 샤오펑, 바이두 등 기업은 이미
L3 등급의 자율주행 기술이 충족된 AI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중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1년 1월이라는 이 시점에서 바이두가 자율주행 전기차 제조에 진출해서 나중에 한 자리 하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죠. 근데 뭐 리앤홍 회장이 원점에서 재창업하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 고 말한 것처럼 일단 해봐야죠. 중국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모든 산업의 경쟁이 다 잔인하겠지만 전통 내연차든 뭐 전기차든 그동안 참 잔인했었죠. 2020년도 너무 치열했고 테슬라도 사실 수년간 적자를 계속하다가 첫 대박 모델인 모델 3 양산 전에 그 자금줄이 끊겨서 파산 위기까지 간 적도 있었고 니오, 샤오펑, 리샹 등 신세력도 아직 재무제표상 흑자 전환이 안 된 단계고 자동차 산업이 워낙 돈을 많이 태우는 산업이잖아요. 작년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유상증자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대규모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이두 자동차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거액의 자금 투입이 필수가 될 텐데 바이두 회장인 리앤홍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자금 확보 확실한지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양산이 된다면 테슬라의 계속되는 가격이나 액션에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과제가 될 텐데 테슬라 상해 공장의 경우 작년에도 몇 번 가격 인하한 데 이어서 올해 1월 1일에는 그 모델 Y과 신형 모델 3의 가격을 크게 인하했잖아요. 모델 Y는 30%나 인하했고 모델 3 중 고성능 버전은 20% 인하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두가 스마트 전기차 제조에 진출하는 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뭐 꼭 몇 %의 시장 점유율까지 찍겠다. 그런 것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수년간 심혈,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 만들어 온 그 자율주행, 어폴로우라는 자율주행 그거라든지 차량 인터넷, 인공지능, 뭐 스마트 커넥션 등 이런 인공지능 관련 기술 성과를 우선 바이두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확실히 상용화시키자. 거기서 조금씩 확대돼서 규모화시켜서 돈이 되게 해야 하고 그 후에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가장 좋은 거는 또 다른 자동차 업체에 제공하는 것도 좋고요. 작년 11월 리앤홍 회장이 말한 그 원점에서 재창업하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다시피 만약 바이두가 그냥 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간다면 나중에 결국은 점점 더 성장성이나 심지어 생명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싸움이더라도 스마트 전기차라는 시대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시도라도 해봐야 뭔가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언은 지금 상황에서 뭐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느낌도 들죠. 제가 너무 비판적이었나요? 문득 예전에 제 대학 동창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이 사진은 2019년에 아직 KB증권 다닐 때 회사 로비에 배너를 찍은 건데 리서치 센터에 근무할 때 제가 2019년 3, 4월에 거쳐서 중국 시장 현지 전문가에게 듣다라는 타이틀로 특강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산업은 4개, 디스플레이, 자동차, 게임, 그리고 지적재산권.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이나 15년 이상 근무한 저희 중국인 지인들을 중국 현지에서 서울로 초대해서 한국의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특강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쪽은 상해 자동차 그룹 자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저희 대학 동창이랑 동창의 지인 중 업계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해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당시 그 녹음, 녹화, 사진 촬영 일제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전문가들 초대한 거라서 사진, 영상은 아예 없어요. 당시 중국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서 동창이 한 얘기 중 기억에 남았던 게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통 내연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이 선점해버려서 장기간 주도권을 차지했다.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육상이나 농구 같은 스포츠는 중국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금메달 못 따잖아요. 내연차 쪽은 중국이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를 대체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전기차는 좀 다르겠지. 전기차는 0부터 새로 만들 수 있는 분야고 정부가 거의 10년 전부터 육성 정책도 만들고 해서 중국이 마음 먹고 열심히 잘하면 전통 내연차처럼 뭐 선진국 뒤에서 계속 수년 동안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아예 그냥 한 자리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야다, 전기차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에는 주로 세 가지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뭐 니오를 비롯한 신세력, 하나는 기존 전통 내연차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 사업부, 신사업으로 만든, 또 하나는 전통 내연차 기업이랑 인터넷 대기업이 협력해서 만든 새로운 브랜드. 앞서 말씀드린 그 상해 자동차랑 알리바바가 만든 그 쯔지 자동차가 바로 사례죠. 전기차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속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백열화돼 가면 때가 되면 뭐 굳게 끝까지 생존한 기업이 나오는 동시에 죽어가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겠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사 존망과 연관된 거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중국 내지 글로벌 시장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 많을 필요도 없이 뭐 한두 개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럼 된 거다, 중국은. 그래서 동창이 이렇게 말했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동창은 또 중국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이렇게 좀처럼 얻기 힘든 전기차라는 좋은 기회, 좋은 시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 샤오펑 자동차 회장인 허 샤오펑이 작년 11월 알리바바가 상해 자동차 그룹과 쯔지 자동차를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그리고 올해 1월 11일 바이두가 지리 자동차랑 협력해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본인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할까 해요. 작년 11월 30일 SNS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두 개의 강대한 기업이 안정적이면서도 이윤이 있는 시장에서 업종의 장벽을 허물면서 전략적인 심층 협력을 할 경우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은 반드시 적지 않은 성공 사례가 있다다. 하지만 만약 안정성과 이윤이라는 점을 없애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은 아마 중국의 과학기술 업종에서는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것 같다다. 주도권의 다툼이 초래한 시스템, 문화, 전략, 집행력의 차이는 피할 수 없다. 나는 2년 전에도 누차 말한 적이 있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협력은 그냥 전술적 가치가 있을 뿐이지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다. 오늘에 와서 나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직상으로는 그것이 최적의 노선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인의 세계에는 오로지 선택만이 있는 거지 맞다 틀리다는 없다. 결과는 2년 후에 시간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올해 1월 11일 바이두가 지리 자동차랑 바이두 자동차를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내가 알기론 올해는 아마 여러 과학기술 기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신세력이 될 것인데 이는 스마트 전기차 시장과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진정한 도래를 가속화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여러 과학기술 기업은 뭐 화웨이, 알리바바, 애플, 바이두 등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오늘은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의 스마트 전기차 합작사 설립 관련 이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 드렸는데요. 중국의 산업 기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